존경하는 17만 시민 여러분, 50만 출향인 여러분, 김성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권영세 시장님을, 최영부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무원 여러분, 시정 질문 때가 되면은 늘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나 관련된 공직자분들께서는 의원님 잘 좀 달아주십시오. 좀 적당히 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갑으로 보이고 1300의 공직자들은 을로 비춰지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은 갑은 우리 안동 17만 시민이고 50만 안동인이고, 을은 시에 관련된 공무원들이고 저희들은 병입니다, 병. 그런데 갑과 병이 합쳐서 함께 을이 되니까 갑을병이 소통을 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잘못된 부분들은 꼼꼼하게 좀 지적을 해서 우리 안동지방정부가 240여 개의 다른 지방정부보다가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타이틀이 있으니까 좀 더 앞서가고 좀 미래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접근하는 게 옳지 않겠나 싶어서 이 자리에 서서 17만 시민들을 대변해서 뭐가 부족한가, 뭐가 행정이 잘못됐는가, 뭐가 노력이 부족했던가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서 징비록을 다시 쓴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공무원들도 임해주시고 선배 동료 의원님도 임해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방청해 주신 관계자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고 우리 모두가 너와 나가 아니고 우리 함께 다 같이 미래 세대를 위한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주부들한테 일자리 제공해주고 교육 열심히 잘할 수 있도록 그러한 관련돼서 오늘 본의원이 시정 질문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광역 쓰레기 매립장에 2010년도부터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에서 인근에 있는 예천군과 충남의 아산시, 안동시가 쓰레기 매립장이 사용연한이 거의 다 돼가고 하시니까 님비 현상으로 인해서 어느 지역에도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하기라는 현재 단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2015년 박근혜 정부의 2015년도 5월달에 2016년 5월달에 보면은 이제 쓰레기도 56%가 자원이다. 불에 탈 수 있는 가연성들은 한테 좀 모아서 잘게 좀 벗어가지고 성형을 하든 비성형을 하든지 좀 분리를 좀 잘해서 자원화시켜서 기름 한 방울 나지도 않는 대한민국에 쓰레기를 자원화 좀 시켜달라고 2016년 8월에 박근혜 정부에서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이 보고를 해서 그렇게 가기로 하고 2018년 1월 1일부터는 쓰레기를 무조건 쓰레기 매립장에 버리지 못한다. 각 지자체별로 그 쓰레기를 자원화시켜서 그 결과에 따라서 각 지방정부의 예산에 인센티브를 주고받고 하겠다. 필요하면 페널티도 먹이겠다라는 게 이미 공포가 돼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거기에 준응해서 착실하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과연 어디까지 오고 있느냐. 그래서 제가 본의원이 여러 다각도로 한 5개월 동안 찬찬히 살펴보고 10여 군데의 현장을 가보고 한 2군데는 공무원과 함께도 가보면서 우리 대한민국 환경부와 환경관리공단 각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매립 정책이 현 주소가 어디고 어디까지 왔는지 고치면 되는지 수술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본위원회 짧은 시간이지만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또 이렇게 연구하고 기관 시설들을 좀 방문해서 그분들의 의견을 좀 들어보고 RDF라든가 SRF를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고용화시켜가지고 지금까지 연료를 만들어 나가느냐는 것들을 나름대로 선택과 집중을 해서 공부를 좀 해서 우리 시의 예산을 한 약 470억 정도 좀 절약을 좀 해주면은 그 돈이 다른 데 좀 쓰여지면은 아이들 교육하는데 노인 일자리 창출하는데 젊은이들한테 출산 장려하는데 맞춤형으로 도움이 좀 됐으면 싶어서 오늘 부시장께 시정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2010년도 7월 10일 날 6대 의회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의정활동하면서 가장 최선을 다해서 간절히 바라고 지역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하면은 안 될 일이 없다라는 사례를 한 가지 드리고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2011년도에 옥동에 조금 전에 우리 동료 의원 두 분이 질의했던 산 17번지가 1162기가 있던 유무연 분모의 공동모지였습니다. 그 공동모지에 경북대로가 지나가면서 도청은 왔지만은 공동모지가 길 가다 왼쪽에 오른쪽에 보면은 그게 공원 지역인데 저걸 언제 공동모지를 드러내서 우리가 2006년도부터 원하던 옥동, 송년, 태화동 지역의 서쪽 지역에 도서관을 하나 크지만 하나 지어가지고 자란 아이들한테 공부를 좀 시키도록 도서관 하나 만들어줘야겠다 싶었는데 8주공 뒤편에 있는 옥송상록공원은 경사도도 높고 민간이 팔지도 않고 음지고 해서 거기에 공원을 도서관을 짓는다고 계획을 해놓고 지금 기억에 7천만 하고 1,700만 원인가 8,700만 원의 용역비를 주고 그냥 가만히 묻어있던 부분들을 그 공동모지를 드러내는데 민간업자가 좀 드러내도록 하고 거기에 또 우리가 적당한 보상금을 주고 하는데 아파트 지역에는 약 한 400개 정도가 밖에 들어가지 않는데 나머지 부분은 다 드러내주면은 내가 한번 도시계획위원회 해가지고 공유지장을 심의해서 당신들 팔주겠다고 해서 다 드러내서 아파트를 짓고 지금 그 자리에 도서관도 짓고 그렇게 한 8천여 평의 안동 시부지를 마련해 놓으니까 도시공원을 만드는데 굉장히 이점이 있어서 굉장히 개장 경쟁력이 높은 옥현 도시공원이 민자사업지구로 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한 데는 그 당시에 우리 동료 의원도 공유예산을 심의하는데 회의적인 생각을 가졌었고 우리 시에 있는 관계 공무원들이 거기는 공동모지를 우리 시가 자체로 드러내는데 뭐 별로 팔 생각이 없다는 걸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고 할 때도 굉장히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니까 한 6년이 지났는데 그때 참 내가 참 잘했구나. 그래서 우리 돈 10원도 안 들고 100억 정도의 도서관 부지를 10원도 안 들고도 도서관을 지어서 옥동, 송년, 태화동 5만여 명의 지역민들 어른들한테 좀 그렇게 쾌정한 공원도 만들고 도서관을 만들어서 참 자랑스럽다. 그래서 저 역시도 앞으로도 지금까지 좀 소홀했던 부분들을 남은 7대 임기에도 우리 의원으로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좀 풍족하게 나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일간 동료 의원들께서 차근차근히 바꾸고 변화해 가자고 했던 이야기들이 본 의원이 1년 2개월 전에 말씀드렸던 충분한 급한 현안 문제를 1년 2개월 동안 그냥 흐지부지 놓쳐고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이 자리에서 다시 말씀하는 그런 사례가 없기를 지평부 공무원들께 간곡히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옥동 택지개발지구와 서쪽 지역의 난개발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님을 모시고 시정질을 하겠습니다. 건설동 개발 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그간의 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늘어나는 옥동 송화동 도시개발 수요에 대비한 지평부의 도시개발에 대한 관리 방안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중심으로 건설도시국장님께 시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옥동행위 허가 제한 지역에 대하여 시에서 추진 중인 용역의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인 옥동 도청 이전 신도시 조성 버스터미널 이전 2020년 중앙선 신역사 개통 등 여러 가지 여건 변화에 맞춰 안동의 신시가지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기존 도심의 기반 시설 및 노후화와 상주 인구 감소에 따른 상권 이전, 신축 아파트 단지 조성 등 젊은 인구의 유입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옥동을 개발하고자 하는 수요도 늘어나는 등 수요와 공급이 시장 논리에 따라 정확히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평구에서는 옥동시가 예정 용지에 대한 무질서한 개발을 방지하고 자연 녹지 지역의 체계화적인 계획적이고 개발을 위해서
28만 평의 자연녹지 지역에 대하여 2011년 10월 31일부터 지금까지 5년 동안 개발 행위가 제한지역으로 묻고 수많은 토지 소유자들이 재산권 침해에 따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또한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도시개발사업추진위회가 결성되어 토지 소유자와 동의서를 진구하고는 있으나 대상지가 대규모 필지이고 개인별 이해관계 등 복잡한 이유로 사업의 진척이 어려워 토지 소유자들의 불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적입니다. 최근에 안동에 도시개발한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우리가 집행부와 빨리 접근하지 못해서 도산 온천 개발, 안동대학 주변 개발 부분들, 난개발 이루어져서 차가 2대가 비키지도 못할 정도의 그런 도시 계획이 번번이 이루어진 게 사실입니다. 그 외에 태화동 택지 개발, 옥동 1단지, 2단지 개발하면서 서서히 도시 개발에 대한 눈을 뜨고 이대로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민간이 개발하는 데마다 우리 안동시가 적극적으로 현장에 참여를 해서 함께 동반 개발을 주도해왔던 사실 국장님 기억하고 계세요? 예.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옥동 택지 개발을 하는 데는 2단계 택지를 하는데 도청이 1단계, 2단계를 하니까 어디 높은 데서 이상한 바람이 들어서 너 빨리 개발하면 안 된대 하는 무연의 압력을 받았나? 왜 이렇게 5년간 묶어놓고 말이야. 또 이제 기한 다 하고 나왔는데 그때까지 또 놔두면은 야, 또다시 묶는다 소리 못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 빨리 개발 풀을 주는데 민간이 주도 참여해서 개발하려던 사람들, 대기업들 좀 끌어들여서 함께 개발하자고. 이익이 된다, 돈이 된다라고 지금 집값을 상승하고 있는 적기잖아요. 이럴 때 국장님 어떻게 할 거예요? 얘기 좀 자세히 좀 해요.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옥동 개발 제한구역 28만 평에 대해서 사실상은 이게 우리 시가 용지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영 개발하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LH라든지 이런 공영 개발을 할 수 있는 기관은 여력이 없는 상태이고 경상북도 경상북도 개발공사에서 사실상 여기를 공영 개발하기 위해서 사실상 그 기본 구상까지 했는 상태에서 그 도청 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지정되면서 이걸 사실상 중단하게 된 못하게 됐죠. 예, 그래서 우리가 발빠르게 대응해야 돼요. 예, 그리고 참 안타까운 그런 참 기회를 놓쳤습니다. 해서 지금 현재 우리 시가 지금 공영 개발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빨리 해야 될 일들은 예. 밤을 좀 세워서 불을 켜놓고 해야 되고 잠을 자지 말고 좀 해야 되고 한두 사람이 해서 안 되면 여러 사람이만 해야 되고 혼자 힘으로 안 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해서 빨리 해야 되는데 급하다고 시정지지한 지가 1년 2개월 지났잖아요. 근데 또 빠르게 그런 게 아니고 지금 늦었잖아. 더 빠르게 해야 돼. 앞에 덧자를 붙이세요. 그죠? 안동의 각종 개발 사업을 보면은 가용 재원이 그렇게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동떨어진 사업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이 일일이 열가지 않아도 집행부 관계 공무원님들, 우리 동료 의원님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다. 각종 문중문화, 서원문화, 기념관 문화, 축제 행사성 예산의 가중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행복 안동을 거꾸로 가는 불행 안동으로 갈 수 있다는 말씀을 어렵게 감히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어린이들 교육, 청소년의 일자리 창출, 각종 외부에 있는 굵직한 기업들을 안동에 좀 벤치마킹을 하고 안동을 스토리텔링해서 알려서 그분들이 투자를 해서 안동 지역에 사람들이 모이고 정주권이 잘 마련돼서 살기 좋은 행복 안동이 될 수 있도록 여름에 예. 방학 기간인데 예. 옥동의 사공원의 놀이터에 예. 페인트를 칠해놓고 시설 교체를 좀 한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예. 2달간 그 펜스를 쳐놓고 아이들을 사용 못하게 해요. 그래서 하도 민원이 지역원들한테 와서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어디 가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뭐 검사 받는 게 검사하는 사람이 늦게 와가지고 못 해준다고 사용을 못하게 편수를 쳐놨더라고요. 그 어린이들이 요새 어린이들이 어디 또 놀이시설이 잘 없어서 거의 놀이터에서 오후 되면 다 모여가지고 40~50명이 모여 노는데 그걸 2달도 안 묶어 놔가지고 내가 그때 한번 어느 이후 담당 직원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빨리 좀 체크를 좀 해보라 그랬더니 그 다음날 되더라고요. 예.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분들을 하겠습니다. 시설을 맡아서 위탁해서 수리를 하고 페인트를 칠하는 부분들은 페인트 사실 칠하면 한 이틀 있으면 빨리 사용할 수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 양반들이 외부에 우리 지역에 그런 조건을 갖춘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서 사람이 오니까 대구나 뭐 인근 지역에서 와서 그 시설을 교체하고 페인트를 칠하고 하니까 그것도 민간 뭐 놀이터 시설하는데 어느 정도 자기가 요건이 있는 모양이에요. 또 그런 분 없으면은 지역에도 그런 부분 사람들 우리 지역에도 좀 양성을 좀 해서 지역 사람들이 빨리 하고 또 관리하고 수시로 또 안 그러면 이런 거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어린이 놀이 시설을 상시 이런 돈이면은 예? 예. 상시로 29개 있는 걸 다 관리할 수도 있어요. 예. 평상시에 뭐 근해가 좀 이렇게 그 연결고리 같은 부분이라든가 접촉 부분들이 쉽게 상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그 위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상시로 항상 그 다니면서 AS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한번 검토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운영하는 주체 민간인은 예. 어쨌든 간에 그 법인 어리짐을 해가지고 버스도 좀 수리되면 고쳐주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시립 어린이집이나 국립 어린이집하고는 좀 틀리지만은 민간 어린이집도 이런 부분들도 비록 개인이 주체가 운영을 하고 있지만은 결국은 우리 아동들이 예. 그 혜택을 보고 수혜를 보고 하는 거니까 결국은 민간이 사업의 수익성을 따져서 위탁받아서 하는 그 어린이집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예, 예. 그래서 반 시립이고 반 그 국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 부분이기 예, 때문에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을 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주면서 예, 지도 감독을 아울러 다 하고 있습니다. 관리를 좀 예. 담당자 분 중에서 한 분씩 정해서 예. 맞춤 형식으로 지도 감독을 해줬습니다. 예.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되잖아요. 예산이라는 거는 무슨 제대로 된 우리 시민들이 사랑받을 수 있는 물건을 만들어내야 되는데 옥동자를 탄생시키려고 하면 약혼도 하고 결혼도 하고 신혼방을 차려가지고 옥동자가 나와야 되는데 갑자기 막 생긴 일들이 너무 많아. 뭐 혼선이 돼서 죽겠어요. 왜 이렇게 많아요? 비슷비슷한 것들이. 이 문화예술가에서 하는 옥동 도서관 같은 경우는 2007년부터 시작해가지고 부지가 없고 돈이 없으면 마련하고 또 준비를 해서 공동모지를 드러내고 부지를 마련해서 이렇게 차근차근 해가지고 5만 명의 시민들이 한테 밀집되어 있는 도서관 하나 만드는데도 10년씩 더 걸려요. 10년씩 걸리고 해가지고 옥동자를 탄생시키는데 어떻게 무슨 민간 자본보조나 경상보조 주는 돈들이 무분별하게 축축축축 막 돌아가지고 자리를 메워가는 거 이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이런 거야? 어디서 이렇게 많은 일들이 막 두두두 막 끼어들어요. 특정 개인들이나 특정 집단한테 말이 됩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넣습니까? 자기 돈 가지고 자기 부모님이 주는 돈이고 내가 억지로 버는 돈 가지고 이렇게 함부로 못 쓰잖아요. 시민들의 삶의 질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문화의 천국이 되잖아요. 문화예술, 유교 문화예술의 천국이 돼가고 있잖아요. 안동이. 이러다가 안동 시민들 다 이사가면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관리 누가 하고? 말만 들으면 맨날 일자리 창출한다고 하고 아이들 교육비에 힘쓴다고 놓고 이렇게 문화가 많이 들어가지고 구경꾼도 없는 사람들 사람 동원해가지고 지키고 이런 문화가 이렇게 왜 많이 들어오냐 말이에요. 예술가에 그렇잖아도 축제 행사성 예산이 많아서 3천만 원 이상 되는 건 시민들한테 공개를 해가지고 해라만 하려고 조례를 만들어 놓고 해가지고 축제 행사성 예산이 지방자치도 생기면서 선심성 예산으로 해가지고 2012년도에 30매덕 40원씩 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걸 전체적으로 안동대학에 시켜가지고 조사를 해가지고 10% 20%씩 일률적으로 삭감하는 걸 선택적으로 좀 해가지고 제대로 된
시민들이 사랑받고 외국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축제 행사성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건 또 거의 어떻게 보면 축제 행사성 예산이에요. 고민 좀 하고 토론회 좀 거치고 포럼하고 의원들 좀 잡아나가 같이 검토하고 고민을 좀 해서 뭔가 옥동자를 탄생시켜야 되는데 그냥 쑥쑥 돌아가지고 어느 쪽에 단체에서 어디에서 밀어붙여가지고 이렇게 들어오는 예산들을 우리가 의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어떻게 감당하란 말입니까? 이 시민들 다 보고 있는 방영하는 데잖아요. 최근에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 시설 이용하는데 예, 수영장 시설이 좋고 새로 고쳐서 좋고 예, 가격이 싸서 그런지 몰라도 예. 입장료가 싸서 그런지 몰라도 이거 선별회가 사람 인터넷에서 뽑는 거 공부하는 거 맞죠? 뽑죠? 예, 수련관 이용 주민들을. 예. 그런데 거기에 뭐가 문제가 있느냐면 문제가 있는 내용 알고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고 과장님이 말씀하실래? 저는 문제 있는 내 거 문제는 못 봤습니까? 예. 내가 해줄게. 작년에 원래 계속 했던 사람은 그대로 계속하고 거기에 한두 명만 무슨 일이 있거나 이사를 가거나 빠졌는데 그 사람만 뽑는 거예요. 경쟁력이 몇 대에 몇입니까? 뒤에 담당 실무 계장님 아시는 분 있어요? 저 과장님한테 말씀 좀 해주소. 내용 몰라요 그거? 인터넷으로 접수 받는데요. 인터넷에 접수를 받는데 예, 2016년도에 청소년 수련관에 수영장을 이용했던 사람은 그대로 하고 나머지만 뽑는데 그러면 시민들한테 권리를 그 수영장에 작년에 1년 되는 사람은 오히려 빼고 새로운 사람을 넣든지 꼭 해야 되고 기량이 어느 정도 상상되면 뭐 좀 저런 시설을 하든 하지 기존에 있던 사람 그대로 다 두고 한두 명 뭐 몸이 아프거나 이사를 가거나 하는 그 두 명만 중원시켜 뽑는데 인터넷 뽑으니까 몇 대 몇 된단 말이에요. 이건 검토해가 개선하겠습니다. 검토내가 개선하세요. 예, 예, 그렇게 예. 하면 안 됩니다. 큰일 예, 납니다. 안 그거. 됩니다. 예? 예, 예. 안동 시민들이 정말 예, 예. 착한 거예요. 예, 예.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과장님 예. 지금 봤을 때도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예, 예. 아니 해줘가지고 내 돈 돼가는 것도 아닙니다만 우리는 17만 시민들을 위해서 보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좀 아껴 쓰고 꼭 필요한 데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계상되는 것 같아서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꼭 집어서 내가 뭐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냥 다 알아요, 사람들이. 좀 제약을 좀 해가면서 그래요. 예, 의원님 고민 걱정하시는 좀 더 건 하시고 그리고 충분히 알고 이미 세워진 예산이 통과됐더라도 그걸 좀 알뜰살뜰 좀 해서 아껴 써가지고 오히려 뭐 이렇게 좀 잘 하도록 운영의 묘를 좀 살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예.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예. 위원장 이사입니다. 본 의원이 안 하면 할 분이 안 계실 것 같아서 제가 합니다. 결국은 기독교 근대사 역사 기념관을 만들기 위한 용역을 1억 정도 들어가면은 부지 마련하고 부지야 뭐 기독교에서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걸 만들게 되면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 줘야죠. 부지 확보 말씀입니까? 아니 부지 확보하든지 기념관을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을 만들면 우리 시가 예산 지원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1억 들어가 용역을 하니까 이거 민간 보조 없잖아요. 자부담 없잖아. 자부담은 뭐 일부 지금 현재 용역 결과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사비가 얼마 좀 되고 뭐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자부담도 일부 포함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용역비가 1억 정도 들면은 보통 건물이 얼마짜리 기념관에 들어서는지 압니까? 용역비가 하면 1억이란 말이에요. 예, 예. 그러면 기념관을 건립하는데 기념관 건립하는 얼마 정도짜리 건물을 건립을 짓는 추산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지금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 이거 용역비는 3천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억은 뭡니까 그럼? 이번 추경은 3천만 원입니다. 아니 추경이 3천만 원인데 전체 예산이 7천만 원이면 그러면 추경이 3천만 원 해서 1억이잖아요. 예, 예. 그 1억이라는 숫자가 용역을 하기에는 굉장히 많은 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설계를 하는 것도 아니고 예, 예. 어떻게 할 거냐는 건물을 어떻게 규모를 크게 지을 거냐는 건데 하마 이미 용역비 1억을 보면은 얼마짜리 예산이 규모가 돈이 들어갈 거라는 게 추정이 되잖아요. 과장님 그 추정되는 거 몰라요? 얼마 정도 될 거라는 거.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용역을 기념관 건립하는데 1억 정도의 용역비가 중간에 또 7천만 하다 모자라가지고 3천 더 들어가면은 얼마짜리 건물을 지어서 시가 얼마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서 거기에 기대 효과가 시민에게 미친 영향이 어떻게 될 거냐는 건 가지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1억 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국가지정문화재 성격 용역비가 또 5천만 원 있고 순수한 근대 역사 기념관 건립비로 해서 이게 1억이 잡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기 설명을 그러면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잖아요. 세부사업 편성목에 우리 뭉뚱그려 그래 잡으면 넣으면 안 되지. 의원들한테 따로 설명해 준 적도 없잖아요. 예. 그렇게 이렇게 뭉뚱그려 놓고 나중에 설명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지. 그럼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잖아요. 그것도 이원영 기념관 건립 타당성 조사는 그러면 이거하고 안동 기독교 근대 역사 기념관하고 따로 이 기념관 따로 또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한 군데 한 울타리 안에서 따로 만드니까 따로따로 만드는 거예요. 따로따로. 기념관하고 안동에 산무 없는 거 알죠? 산무 늘 주장하는 게 백억 기념관 문제 때문에 시끄러웠잖아요. 예. 네? 송덕비 안소기로 안동이 유명해서 그래서 정신문화의 수도잖아요. 예. 그러고 향리들이 영래고주 안 했던 거고 만석 거부가 없고 그 안동의 자랑이에요. 예. 그런데 자꾸 최근에 와서 민선 시대가 오면서 기념관, 박물관 많아지가지고 안동에 이제 제일 많은 게 박물관 기념관이 제일 많은 전국 지자에서 박물관 기념관이 제일 많아서 박물관 기념관 운영 관리하는데 가장 많은 도시가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야죠. 실무부서에서 좀 충분하게 좀 검토해야 돼. 이게 누가 어디서 예산이 누구 지시해서 이렇게 큰 방대한 예산들이 나오는지는 내가 미리 짐작하겠습니다만은 이건 좀 지양해야 될 문제예요. 예, 알겠습니다. 낙동강 유역환경청에서는 매년 물 이용 부담금을 가지고 도로가에 있는 주유소, 휴게시설, 가수원 같은 건 비점오염 시설입니다. 그런 것들도 매년 단계적으로 수백억을 들여서 사들여주고 있는데 임동에 가는 덴마크 모텔 같은 건 39억에 사줍니다. 덴마크 모텔에서 고객이 얼마나 오는데 그게 숙박시설인데 그게 얼마나 저모임 시설에 나온다고 39억에 사줍니까? 그러니까 자연환경 보존지역과 수변구역이 다르지만은 1,300만 명이 물을 먹는 물통은 똑같은 거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환경부와 낙동강 유역환경청하고 수계관리위원회하고 협의를 해서 물이용 분담금 가지고 매입을 해서 안동시에서 가장 위험한 저모임 시설을 그렇게 좀 처리를 해달라고 그랬었는데 5년이 지나서 아직도 그 얘기가 안 돼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꼼수를 쓰는 걸 제가 발견해서 지금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서현장군단지 밑에 비점오염 저감시설이라고 해서 수자원공사하고 환경부하고 환경관리공단이 이렇게 저렇게 말을 좀 맞춰서 밑에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 만드는데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이 장소를 또 더 밑으로 옮겼어요. 사진 쪽으로. 그 비점오염 저감시설은 거기에 비점오염이 생기는 곳이 아니에요. 저모염만 딱 하나 있어요.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쉽게 말하면 서현양돈단지가 현대화 시설이 아니고 오래전에 만들어놨던 시설이 굉장히 취약하니까 거기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바로 댐으로 본류로 들어가니까 비점오염 저감 시설이라고 이렇게 해서 좀 뚝을 막아놓고 호수를 하나 만들어놓고 나무도 좀 심어놓고 그렇게 해서 오늘 일단 더러운 물질 내려오면 물통에 한번 가두차 이런 얘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많이 가둬 있으면 그 나중에 또 물차를 가지고 퍼내는가?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식을 하는 환경부하고 수장공사에서 아마 죽이시는 그런 고소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물고 좀 늘어져야 돼요. 네, 그 강력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시정 질의를 드렸던 부분인데 예. 그 얼마 전에 우리 의회 전문위원들이 답변 요지하고 조치 결과를 쭉 가지고 봤는데 그 답변 요지하고 조치 결과가 지금에 와서 보니까 거의 맞질 않아요. 그래서 내가 꾸준히 이제 청소환경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도청에 친환경 에너지 타운 하는 부분들하고 해서 1년이 넘도록 계속 공부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선택과 집중을 좀 해왔는데 최근에 내가 국장님하고 여러 차례 대화를 나눴죠. 예. 그래서 우리가 돈을 400억이 넘는 돈을 어려운 시비를 투자해서 친환경 매립장을 만들려고 가연성과 불연성을 분리해서
외부에 중간 처리업자한테 넘기고 아직도 89억 원의 제 폐기물이 있다. 톤단지 통으로 묶어놓고 있고 지금도 벌써 아마 1년 6개월이 넘도록 그 자리에 다시 또 생활 폐기물하고 건축 폐기물, 산업용 폐기물을 다시 갖다 묻어서 제가 판단키로는 도청에 에너지 타운이 들어서서 공장이 가동이 되고 될 때까지 2019년 한 말 정도쯤 되면 가동이 되겠나라는 것스러운 생각을 하면서 또 4년 동안 거기에 쓰레기 같은 다시 갖다 물을 젓고 흙을 갖다 덮어놓으면은 2018년 1월부터 환경부 지침대로 생활 쓰레기나 건축 쓰레기가 잘게 부숴서 분쇄를 해가지고 태우면은 시멘트 소성로나 열병합 발전소에 사용하게 되면은 67%가 에너지를 다시 만들 수가 있다고 그렇게 하고 지금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방정부에 페널티를 주겠다고 그래서 보통 쓰레기를 100톤 처리하려고 하면은 톤당 1억 5천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가는데 우리가 시설비를 투자하지 않고 정말 쓰레기를 잘게 부수고 분쇄를 해서 지금 현시가에 좀 적게 들어가는 그런 돈을 투자를 쓰레기를 처리하면은 우리 정말로 지방정부가 건강하게 되려면은 우리가 매일 먹고 마시고 하는 그 쓰레기, 음식물 쓰레기하고 음식물을 제외하고 생활 쓰레기하고 폐기물이 130톤씩 나가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넓게 공급해서 자리를 잘 잡아놓으면은 안 좋겠나. 그래서 에너지 타운이 하게 되기 전이라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 시비를 투입하지 않고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우리 안동시에서 정말 한번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보자. 그렇게 해서 정말 잘 운영됐을 때 전국 지자체가 그걸 벤치마킹해서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일시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해서 한번 안동이 정말로 어려울 때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한민국 환경 정책의 어떤 그 전초 기지를 한번 만들어보자는 그런 뜻이니까 면밀하게 좀 더 검토하셔서 왜 우리 시는 꼭 보면 우리 돈 땅 사가지고 도비 국비시 받아가지고 덩그렇게 지어놓고 운영 안 되면 아이고 내가 했니까 하고 부서 직원 바뀌어버리고 난 네 땅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지방 정부로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지방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을 자꾸 건들고 수군관리 사업자의 직원들 20명 있는데 그 줄여라 그러면은 그 사람들이 저를 별로 안 좋아하겠죠. 그러나 공무과 사는 좀 구별을 하잖아요. 방만하게 운영되는 부분들을 그게 고비용 저율 구조인데 그런 부분들을 좀 바꿔서 또 필요한데 좀 쓰고 해야지. 지금 우리가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중앙 정치에 좀 눈치를 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뭔가 잘못 가는 부분들은 우리가 좀 공과사를 구분해서 좀 제대로 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저는 뭐 우리 또 표가 되는 일은 안 하고 욕만 얻어먹는 일들을 자꾸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있는 동안만큼은 우리 18명 지방의회 의원님들이 물론 뭐 다들 저보다는 더 훌륭하고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수레의 양바퀴가 잘 돌아가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18분의 1 역할을 열심히 하고자 나름의 뭐 우리 지방 우리 안동시가 잘하고 있지만은 그중 지적을 좀 해서 한두 가지가 나아지면은 다른 부분도 또 물이 들어서 더 잘 안 되겠나 싶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두서없이 시정지를 하였습니다. 남은 기간 1년 동안도 절대 초심을 잃지 않고 우리 시정을 살피고 지방행정이 잘 갈 때 두 손으로 박수를 쳐주고 잘못할 때 아낌없이 질책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의원으로 남고 싶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